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 대표입니다. 자, 드디어 삼성전자가 무려 34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34거래일이면은 대략적으로 한 9주 정도 되거든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죠. 이렇게나 팔아치울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큰 매도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처럼 뭐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개인들의 힘으로 끌어올리기에는 힘든 종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는 시장에 새로운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었잖아요.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야 주식 안 하냐? 삼성 사야지 임마. 너 이거 사야지 뭐 사야지 하면서 서로 주식 투자를 전도하면서 시장에 많은 신규 참여자들이 들어왔던 그런 때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살 거 없으면 삼성이나 사자. 삼성 지금 좋다더라. 실적 좋다더라. 이런 내용 들으면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삼성을 사면서 어쨌든 유동성으로 인해서 만들어냈던 시세였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업황대로 사이클을 흐름을 좀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AI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혹은 AI 사이클을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은 부분들도 분명하게 있어요. 자, 어쨌든 이런저런 내용들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큰 변동성을 나타냈고 지금 근데 최근에 너무나 급격하게 급락세를 이어오다 보니 이래서 주식 투자하면 안 되는구나 등등 또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삼성전자는 몸뚱이가 너무 크니까 근데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 뭐 의미 있게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정말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이게 연속적으로 오늘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으로 더 부각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따져보자라는 겁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 한 번씩 구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삼성전자 본 브리핑에 앞서서 최근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삼성만 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려있더라도 삼성만 물려있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혹시나 여러 가지 물려있는 종목들이 있어서 갈아탈 만한 또 새로운 종목이 필요하다,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을 저에게 꼭 문의를 해서 한번 받아보시고 제가 종목 명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받아보시고 나서 이 종목이 괜찮은 것 같네 싶으면 뭐 매수하시면 되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면 지금 실적 잘 내고 있는 종목들 진짜 많습니다. 반도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못 따라가고 있는 것뿐이지 하이닉스 실적 엄청 좋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 좋죠. LG엔솔 판매량 위주로 지금 증가세 보이고 있고 이번에 실적 발표 양호했었고요. 가이던스도 1년 만에 긍정적인 내용 발표해주고 있고요. 현대차 돈 잘 벌죠. 인도법인 IPO 성공했죠. 셀트리온 실적 무난하게 반등 보이고 있죠. 금융주 실적 좋죠. 다 좋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지금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코스피 자체는 삼성전자 때문에 못 가는 게 맞죠. 근데 개별 종목단에서는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종목 플레이를 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3개의 산업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 중에서도 2개의 산업이 지금 완전 초호황이고요. 미국도 대체할 수 없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3분기 말부터 시작을 해서 전방 기업들로부터 본격적인 수주가 들어왔어요. 중후반 기업이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삼성이 오더가 들어왔으면 얘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중후반 기업들,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 얘네들로 오더가 들어올 거 아니야. 이런 것처럼 전방 기업이 수주가 들어차 있으면 밑에 중후반 기업으로 또 수주가 내려옵니다. 그게 지금 이번에 3분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이 기업의 수주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장기로 볼수록 기대 수익은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데 제가 뭐 500% 간다, 600% 간다 이러면 안 믿을 거잖아요. 그것도 뭐 솔직히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일단 현실적인 수준입니다. 밸류에이션 상으로만. 왜냐면 얘네가 그동안에 굉장히 사이클이 불황이었다가 지금 이제 호황을 제대로 맞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단식 주가 상승을 보여갈 거예요. 이 차트만 보고 뭐 앞에 저항이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이때보다 더 호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슈팅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보유하냐에 따라서 뭐 수익률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연말까지 보유했을 때 최소 50%에서 250% 정도까지는 밸류에이션 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받아보시고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보시면 정말 매력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 김대표 번호로 중후방이라고 문의를 주시면 되시고요. 메시지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내용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무조건 꼭 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계좌에 뭔가 엉키고 꼬인 게 있어서 갈아타고 싶은 게 있다. 그 뭘로 갈아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서 한번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뭐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규모 자체는 사실 엄청 크진 않지만 오늘 외국인 중심으로
전반적인 메이저들의 움직임들이 전체적으로 매수로 포지션을 취해줬다라는 게 일단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거래대금도 전체적으로 오랜만에 좀 반갑게 고개를 들고 있는 중인데, 제가 최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기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기업의 관점, 사업의 관점, 경영에 대한 관점이고요. 무엇보다 이 AI 사이클에 탑승하지 못한 부분과 반도체 사업의 품질 문제, 그리고 뭐 경영자 오너의 문제, 일가족 상속세 문제, 여러 가지 정말 총체적 난국입니다. 솔직히 오늘 매수 좀 들어온다라고 해서 모든 걸 용서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슈는 좀 살펴보자라는 거죠. 대만 언론에 이렇게 내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엔비디아 쪽으로 HBM 공급 조건부 승인, 단기 물량 부족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삼성에게 조건부 승인을 해줬다라는 내용인데, 조건부 승인을 받기는 했지만 정식적으로 공급망에 포함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더불어 일단 엔비디아는 신제품인 블랙엘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삼성이 필요하긴 합니다. 기존의 GPU 쪽으로도 마찬가지고요. HBM을 생산할 수 있는 메인 기업은 당연히 SK 하이닉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있고요. 마이크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캐파를 전체 풀로 돌려도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하는 물량의 전체 공급량이 1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해당 기사에 HBM의 구체적인 코멘트는 없지만 삼성 제품이 아예 똥망은 아니구나, 이 정도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퀄 테스트를 통과를 못했다, 오더를 그래서 못 받아낸다, 여러 가지 말이 많았지만 물론 HBM 8단이라든지 12단, 그리고 HBM 3부터 3E라든지 4, 그 다음에 4E, 4P까지 해가지고 다양한 모델들이 있지만 이 구체적인 제품 어떤 걸 발주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뒤에 건 이제 개발해야 되지만 그래도 삼성이 필요는 하다라는 걸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 그동안 삼성에게 꽉 막혔던 그 답답한 모멘텀이 뭡니까? 이 엄청나게 돈이 되는 시장을 못 따라갔던 거, 거기에 대해서 이 부재가 조금씩 숨통이 좀 트이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엔비디아도 이야기를 했고 하이닉스도 이야기를 했지만 내년에는 HBM에 대한 쇼티지가 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쇼티지가 뭡니까? 공급 부족이죠? 수요가 그만큼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 헤드라인도 보시면 하이닉스가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 HBM 수요 둔화 언급은 시기상조다, 내년에도 분명하게 공급 부족 사태, 쇼티지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심지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의 내년 물량과 가격 합의도 끝나서 실적도 이미 거의 확정 지은 상태라고 봐도 되겠죠. 중요한 건 빅테크 기업들의 AI에 대한 의지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그만큼 AI의 진심인 거고, 결국에 이 AI라는 것을 구동을 하려면 반도체 하드웨어가 당연히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걸 저장할 수 있는 ESS까지 필요로 하다라는 거예요. 다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중에서 또 중국이 대체할 수 없는 우리가 가진 장점들에 초점을 둬서 종목을 탐색하면 진짜 여러분들 생각보다 한국 시장에 먹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한국장 더러워서 못하겠다, 미국장 간다, 이런 말 많이들 하시는데요. 제가 솔직히 한 말씀만 정중히 올려도 되겠습니까? 한국에서도 돈을 못 버는데 미국 간다고 돈을 벌어요? 수익 냅니까? 그리고 좋은 주식을 보는 안목과 이런 것들을 어떤 상황에 따라서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대응 능력, 판단 능력, 이런 게 주식 성과를 결정짓는 거잖아요. 미국장을 간다 해서 무조건 돈 법니까? 아니에요. 누가 떠먹여 준답니까? 주식을 그렇게 절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에도 투자할 거 많습니다, 여러분들. 시장 탓하지 마시고 돈 되는 거, 오를 수 있는 것만 골라서 배팅하면 됩니다. 물론 답답할 수 있어요. 좀 더 답답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매일 한국 시장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면밀히 딥하게 깊이 있게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답답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시장은 신고가를 계속 가고 있는데 한국은 왜 이렇게 자꾸 빠지느냐? 한국이 빠지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라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구조적인 문제, 삼성전자의 몸뚱아리가 크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AI 사이클을 좀 제대로 탑승하지 못한 거. 미국은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AI라는 흐름을 굉장히 잘 타고 있고 그 녀석들의 몸집이 부풀어 나니까 시장 지수 자체도 계속 위로 치고 올라가잖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삼성전자가 AI 사이클에 대응을 잘해가지고 삼성이 막 1000조 되고 2000조 돼서 몸뚱아리 커져가지고 코스피 3000 가고 4000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삼성은 AI 사이클에 대응을 못하고 있죠. 또 시가총액의 영향이 가장 큰 게 삼성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꼬꾸라지는데 미국은 올라가는 거예요. 미국은 새로운 걸 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떨어지는 콩고물도 못 얻어먹고 있는 중인 거죠.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분명하게 있지만 이 안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반도체뿐만 아니더라도 우리나라가 정말 잘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것들이 미국 시장 중심으로 해서 또 미국으로 진출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에다가 투자를 하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면 위기를 넘겼냐? 위기를 넘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오늘 뭐 의미 있게 수급도 들어오고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도 좀 괜찮아졌고 내일 조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온다라고 해도 그 규모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섹터가 최근에 강했고 골고루 다 같이 넓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주에 미국장 중심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꼭 잘 체크하면서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삼성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55,000원 밑은 지금까지 가본 적 없는 금융위기 때도 가보지 않은 그런 밸류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가격이 55,000원 이하다 이게 아니라 밸류상으로요. 그래서 55,000원 밑으로는 특별한 이슈가 아닌 이상은 솔직히 언더슈팅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하다못해 55,000원이라는 가격을 1차적으로 밸류상 지지선으로 확보한 다음에 55,000원에서 6만원 사이에서는 분할 매수를 해도 충분하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어요. 신규 매수 관점으로. 자,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첫 번째 이번 주 미국 중심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이거 꼭 매일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외국인들의 수급 당연히 계속해서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금투스 이슈 뭐 지금 당장 뭐 답이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금투스 이슈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되고 이러다가 이제 한두 달 지나가면은 대주주의 앙도세 그쵸? 요것도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몇 가지 굵직한 이슈들이 있으니까 꼭 함께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랜만에 강한 시장이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잘 즐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고점 대비 빠진 폭이 더 크다 보니까 하루 올린다고 해서 즐길 게 없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모멘텀의 불씨는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긍정적인 시각으로 한번 이번 주 체크를 더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이라도 한번 꼭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계좌에 상한가 꽃이 필 겁니다.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은 100% 무료인데요. 삼성전자가 됐든 다른 종목이 됐든 물려있는 게 있어서 뭔가 다 갈아탈 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을 받아보시고서 공부를 한번 더 해보세요. 정말 끌리실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고 건전한 기업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돈을 강제로 뺏어서 매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보시고 진짜 이 종목 정말 괜찮네? 그러면 매수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단기 종목이나 단타 종목은 제가 또 HLB 영상에서 후반부에 추천주로 많이 언급을 드리고 있어요. 최근에 급등 또 뻥뻥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다른 영상에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느긋한 좀 중장기 성향의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정적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 김 대표가 직접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이건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 소개해드리고 또 여러분들 수익 낼 수 있게 도와드리고 여러분들 대신에 구독만 눌러주시고 이렇게만 하면 서로 윈윈이 딱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김 대표 개인 번호로 중후방이라고 메시지 보내주시면 이 종목 소개 한번 해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받아보시고 검토 한번 해보시고 마음에 들면 그때 또 각자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삼성전자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이고 있는데 이번 주 좋은 흐름 계속 이어가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